물론 이것도 단지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전세 매물 감소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다. 보고 있는 지역과 단지가 전세 매물이 나오는 단지인지 줄어들고 있는 단지인지 매물이 전혀 없는 단지인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게, 부동산 시장의 하반기의 향방은 사실 매매가랑 매매 거래량보다는 전세 가격, 전세가율, 전세 거래량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전세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에서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량을 좀 알아볼게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23년도도 그렇고요. 24년도도 마찬가지예요. 초에 거래가 많이 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전세 거래량이 줄어들었어요. 왜냐하면 상반기에 웬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거래했고, 그 거래량 자체도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거래가 됐기 때문에, 매매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지고 전세 거래량이 많이 했기 때문에 이렇게 빨갛게 평균 거래량보다 훨씬 많은 상태로 거래가 됐고, 24년도도 마찬가지로 24년 초에 거래량이 많이 나왔고, 뒤로 갈수록 어때요? 거래량이 줄어드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전세 가격이 막 날아갈 거야, 전세 매물 구하기 어려울 거야, 더 뜨거울 거야 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23년도랑 비슷하게 상반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래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숨고르기가 들어가면서 약간 소강 상태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전세 가격이 안 오를 거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에요. 전세 가격이 오르긴 오를 때지만 상반기만큼 가파르게 오르지는 않을 수 있다. 그리고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렇게 거래량이 앞쪽에서 터졌었기 때문에 뒤쪽에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덜해서 수요가 좀 줄어들 수 있어서 이게 가격이 좀 덜 갈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매물이 같이 더 많이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수요가 줄은 것보다 공급, 전세 매물을 공급할 수 있는 공급의 수가 더 많이 줄어서 가격 상승은 불가피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것도 지역과 단지에 따라 좀 틀리긴 하지만 전세 매물 감소가 되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이것 때문에 수요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상승하고 전세 가격이 좀 올라갈 수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지역과 단지가 전세 매물이 나오는 단지인지 줄어들고 있는 단지인지 매물이 전혀 없는 단지인지를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봤을 때 23년 3월은 15,688건으로 여기 최고점을 찍었던 이 시점이 15,000 정도 거래가 됐어요. 그리고 24년 8월이 9,454건, 그리고 24년 9월이 2,562건으로 아까 매매는 9월 달에 471건이 거래됐었는데 전월세는 2,562건이 거래돼서 매매보다 전세가 거래가 많이 됐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24년도 1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그럼 전세 거래가 가장 많이 된 데 어디야? 라고 트렌드를 반영하는 많이 거래된 단지를 보면 1위가 성산시형이고요. 마포에서 정말 상대적으로 정말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너무 좋은 곳이죠. 성산시형만에 여기 있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역 하나가 단지 앞에 떡하니 있어요. 그리고 송파 내에서 잠실동, 신천동 내에서 가장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단지 중에 하나인 파크리오는 매매에서도 사랑을 받았지만 전세 분야에서도 상당히 사람들의 인기랑 관심을 많이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헬리오시티. 그러니까 전세도 여러분들이 입지가 좋고 트렌드에 맞는 단지를 선호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전세랑 매매랑 같이 움직이는 지역은 어때요? 매매가 더 탄탄하게 전세가 받쳐주니까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크리오나 헬리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에서 탄탄하게 가고 있는 단지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목동센트럴 아이파크 위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1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에 보면 고덕 아르테온 헬리오시티 성산시형이에요. 그리고 고덕 아르테온은 어때요? 고덕 그라시움보다는 1, 2억 정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라시움보다는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어요. 근데 역을 또 끼고 있기 때문에, 상일동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그 역을 사이에 두고 충분히 역세권 단지로서 인프라도 좋고 여러분들의 만족도 높게 거주할 수 있는 단지죠. 근데 5월 달부터 7월 달 사이에 전세를 보면 강동 리엠파크 13단지, 마곡 엠벨리 14단지, 15단지로 이제 강동구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조금 더 입지는 떨어질 수는 있지만 더 저렴하게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단지로 이동을 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이제는 강남의 동쪽보다는 강남에서 서쪽으로 강서구 쪽에
이제 엠벨리 14단지, 15단지가 가성비 있게 거주할 수 있는 단지로 급부상했다라는 거를 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7월 말부터 최근까지 보면 마곡 엠벨리, 중랑구, 이 서초구 리본타워 2단지 이거는 빼고 이것도 그냥 특수한 경우여가지고 엠벨리 7단지를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강서구와 이제 중랑구 조금 더 입지가 옆으로 이동하거나 위로 이동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산시청 같은 경우는 어때요? 마포 아현에서 조금 더 이제 상암 쪽으로 이동을 해서 상암에 가기 전에 월드컵 경기장역을 바로 앞에 둔 초호 역세권이죠. 그리고 공원을 옆에 끼고 있고 이 역을 이용할 사람들은 거의 성산시청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정도로 여기 단지를 위한 하나의 역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격이 9억대예요. 근데 우리가 전세를 보고 있었죠. 이 성산시청 같은 경우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1986년 차로 39년 차예요. 아무래도 연식이 좀 있다 보니까 전세가는 상대적으로 더 저렴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성산시청의 전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2억대로 20평대 기준으로 2억에서 3억 정도로 마포에서 솔직히 우리가 뭐 아현과 비교하면 너무 극과 극을 비교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아현의 이제 새 아파트 단지의 전월세 가격이 8억대거든요. 8억에서 9억대인데 2억대, 3억대에 있는 집도 충분히 전세로 거주할 수 있는 단지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단지고 역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마포에 거주하면서 이동도 편하게 하고 좀 이렇게 역을 이용할 수 있는 단지로 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고려할 수 있는 대표적인 단지 중에 하나가 요 성산시청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곡 엠벨리 14단지인데요. 엠벨리 14단지 같은 경우는 이 마곡나루역에 있는 게 아니고 마곡역 쪽에 있어요. 여기 마곡 엠벨리 14단지가 이쪽에 있는데 이 마곡 같은 경우는 마곡나루역 인근 이 9호선을 끼고 있는 라인이 좀 선호도가 높아요. 그래서 이쪽에 있는 것보다는 이쪽에 있는 엠벨리 7단지, 6단지 이쪽이 조금 더 선호도가 높고요. 이 마곡역은 상대적으로 한 1, 2억 정도 저렴한 단지가 포진되어 있다. 문제는 뭐냐라고 하면 여기가 최근에 전세 움직임이 선호도가 많이 높은 단지로 나왔었죠. 이렇게 봤을 때 근데 여러분들이 마곡나루역이나 이제 마곡 쪽에 여기 LG 사이언스 파크가 있잖아요. 직주 근접해서 이쪽에서 출퇴근하시는 분들의 선호도도 높아서 여기에 지금 전세 거래량이 활발하고 전세 가격도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이 엠벨리 7단지도 그렇고요. 6단지도 그렇고 여기 14단지, 15단지도 그렇고 마곡에 이 엠벨리 단지를 지을 때 좀 임대 아파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 월세를 이게 구할 때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34평 기준으로 전월세 가격을 보면 3억대 거래된 애들이 보여요. 3억대 거래된 애들을 보면 여러분들이 가격 진짜 괜찮네 라고 생각해서 이제 문의를 해보면 그런 매물은 없어요 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이제 영구임대라던가 국민임대 물량이 여기 몇백 세대가 들어와 있는 상태라서 그런 매물이 한두 개 가끔 나오면 그게 LH나 SH에서 신청을 해서 들어가는 수준이어가지고 그런 방법을 통해서 갈 수 있어서 조건이 되는 사람만 신청을 할 수 있고 그것조차도 물량이 계속 막 활발하게 막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오래 기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여기서 전세를 구한다 그러면 여기 단지들은 한 7억에서 8억 정도의 전세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네이버 매물이나 이제 현장에서 물어보면 8억이나 7억 5천 정도의 여러분들이 전세 가격을 브리핑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임대 아파트 전월세 가격을 기대하고 가시면 조금 실망하실 수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신내 우디한 1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여기거든요. 그래서 신내역 6호선 끝에 마지막 역에 이제 요게 초역세권이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좀 걸어가야 되는 단지가 있는데 얘네도 여러분들이 이제 중랑구에서 이동해서 가기 편하기 때문에 이런 선호도에 의해서 이 단지도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었었다라고 챙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월별 거래량의 분위기를 한눈에 보여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캡처해 왔는데요. 24년 5월 말부터 분위기가 좀 좋아지기 시작해서 6월, 7월이 뜨겁고 그 다음에 이제 소강 상태로 갔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분위기 차이를 이 색깔의 변화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식는 거고요. 빨간색으로 갈수록 분위기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5월 달에 봤을 때는 하남시 성동구가 주황색이고 과천시만 빨간색으로 뜨거워 보이고 나머지는 연두 색깔로 대부분의 서울이 연두색이고 이제 노란색, 마포, 종로구, 송파구, 서초구 뭐 이런 애들만 노란색이 있었죠. 6월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6월이 되면 노란색이 더 많이 들고 마포구, 서초구, 광진구, 강동구 이런 애들은 이제 주황색으로 바뀌고 송동구는 빨간색으로 바뀌죠. 그래서 약간 분위기가 더 뜨거워졌다. 온기가 더 많이 돌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7월로 가면 어때요? 대부분의 지역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서울의 일부, 한강을 끼고 있는 대부분의 지역들은 주황색으로 열기가 뜨겁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7월이 지나서 8월이 되면 어때요? 아, 분위기가 다시 식고 있구나. 노란색만 몇 개 남고 나머지 다시 연두 색깔로 옷을 입기 시작했고 집계가 다 안 돼서 반영이 좀 안 된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이 다 파란색으로 지금 옷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뜨거워져도 이전에 6, 7월만큼 뜨거워지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색깔 변화로 5, 6, 7월, 8월, 9월 이렇게 해서 지금 8, 9월은 소강 상태에 진입했다.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왔다.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금 관망하려고 한다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지금 가을, 서울 부동산 가을 이사철 전세 시장에 가장 큰 여파를 미칠 게 강동구의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추석 지나서 정말 분위기가 180도 확 바뀌었어요. 제가 어떤 느낌이었냐면 8월 말 정말 추석 전까지만 해도 사장님들이 아, 전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 매매가도 계속 올라. 그래서 뒤로 가면 더 뜨거워질 거야. 9억대 초반이라 나오면 빨리 거래해. 약간 사장님들이 이런 스탠스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추석을 지나고 나서의 분위기는 어떠냐면 가격 더 떨어질 거야. 지금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여기 엄청 혼란스러워. 그래서 대출 규제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태라야 움직이는 게 안전할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분위기 봤을 때 어때? 대출 규제 된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지금 사람들이 떨고 있어가지고 전세 가격이 떨어질 것 같아. 라는 분위기로 정말 180도 바뀌었어요. 지금 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아, 우리 단지에서 6억대 매물 나왔는데 뉴스에서 벌써 얘기했더라. 우리보다 더 먼저 얘기했어.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 그 해당되는 뉴스가 이 뉴스예요. 6억대로 신축 대단지 살아볼까? 알짜 입지인데 파격 전세 쏟아진다는 이 아파트가 바로 강동구 올림픽 파크포레온이에요. 그래서 지금 입주를 앞둔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6억대 저렴한 전세가 나와서 눈길이다. 대신에 이거는 정상적인 물건은 아니고 선융자가 낀 매물이란 거죠. 앞에 선순위 융자가 있고 그 뒤에 이제 전세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9억대 나왔던 매물이 아니라 지금 6억대로 나와서 3억이나 싸게 나온 거죠. 선융자가 그 앞에 몇 억이 더 껴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보증금보다 은행 근저당이 더 먼저를 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거를 경고하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 되게 또 재밌는 건 뭐냐면 말이 정말 확 현장에선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추석 전에는요. 전세 매물이 똑같이 2,000개 이상 나와 있었어요. 근데 사장님들이 그때 뭐라고 했냐라고 하면 단지가 12,000세대인데 전세가 2,000개밖에 안 나왔어. 그러니까 앞으로 전세가가 더 오를 거야. 그래서 9억 초반이면 나오면 사라고 이미 했었단 말이에요. 8월 말 때까지만 해도. 근데 추석이 지나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새 전세 매물 너무 많아. 2,000개나 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전세가가 더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고 어차피 올림픽 파크폴이 12,000세대라서 11월부터 입주지만 그 잔금 치르는 기간을 4개월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3월 말까지 잔금을 치르면 돼요. 그러니까 3월 말까지 입주를 끝내면 되기 때문에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장님들이 조금 급하게 할 필요 없어. 조금 더 기다려. 더 싼 거 나올 거야. 전세가 2,000개나 있다니까? 기다려도 돼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8월달 말만 해도 2,000개는 적은 거야 라고 했는데 지금 2,000개도 많아. 가격이 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똑같은 숫자는 2,000개로 똑같은데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서 환경이 변화한 거에 따라서 이게 맞냐 적냐를 얘기하는 해석하는 부동산 사장님들의 말이 전혀 다르게 됐다. 180도 바뀌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출 규제 때문에 되게 혼란스러운데 각 지역별로 보면 그 반응도 천차만별이에요. 좀 가격대가 5억대 전후로 형성되어 있는 단지의 부동산 사장님들은 뭐 별 차이 없이 나올 것 같아요. 다만 MCI, MCG 때문에 방빼기를 해서 서울 같은 경우 빠져가지고 사실 DSR 거보다 좀 빠져서 좀 원하는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대출은 나오는 편이야 라고 얘기하는데 올림픽 파크포레온만 가도 지금 대출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여기서 가타부타 딱 확실하게 얘기를 하는 은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를 한다손 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확연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둔촌동 올림픽 파크포레온 쪽에서는 대출 규제는 조금 확인이 될 때까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분위기로, 관망세 분위기로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고, 그럼 이걸 어떻게 나는 돌파해서 올림픽 파크포레온 전세를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봐야 되냐라고 고심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12월부터 입주잖아요. 계약서를 썼다 라고 한다면 그거를 대출 중개인을 알아보셔가지고 서류를 내시고 심사를 넣어봐야 돼요. 심사 결과가 나와봐야지 확실하게 알 수 있고 장담을 할 수 있지, 그 전에는 그 누구도 확답을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미 계약서를 썼다 하시는 분들은 그 대출 중개인을 통해서 심사를 빨리 넣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이후에 아직 계약을 하지 않으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잔금날에 가까울수록 대출 규제가 혼란스러울수록 전세 가격이 떨어질 수 있으니까 모니터링을 밀도 있게 하셔가지고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가장 싼 전세 매물을 잡으실 수 있기를 기원을 드립니다. 지금 보면 8월 달부터 지금 전세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소강 상태에 들어왔다라고 하지만 인천, 서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9월 2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1% 이상 전세 가격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한 달에 0.5% 이상씩 상승이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마저도 사실 전세가 상승이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매물이 얼마나 주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조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거래해서 전세 부분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전세 매물량을 보시면 알겠지만 23년 1월에 매물가 최고 개수를 찍다가 23년에 내려와서 24년에 잠깐 올렸다가 24년에는 더 많이 내려왔죠. 그래서 이 정점에서부터 지금 전세 매물이 꾸준히 줄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서는 약간 전세 매물이 조금 더 이제 올림픽 파크포레온이 가세되면서 조금 수강 상태로 유지되는 상태로 보이지만 전세 매물이 이렇게 많을 때랑 적을 때랑은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매물량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물량이 38,000인데 거래량은 15,000이에요. 물건이 2개 나오면 그중에 1건이 거래된다라는 거예요. 아까 매물은 14건 중에 1건이 거래된 것과 큰 차이를 보이죠. 그래서 만약 인기 있는 단지에 전세를 찾는다 그러면 거기는 전세 매물이 1건도 없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전세 대기자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라고 하면 내가 고를 수 있는 전세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세를 구하러 갔을 때. 그리고 전세 매물을 구하러 갔을 때조차도 한두 개 나왔을 때 집을 보고 거래를 하거나 그중에 조건을 따져서 거래하기가 쉽지 않고 나오면 그냥 바로 거래를 해야 되거나, 심지어 어떤 집 같은 경우는 오전에 나오면 오후에 없어져 있기 때문에 집도 못 보고 전세를 계약하게 되는 상황에 놓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울 전세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 단지 같은 경우 좀 발빠르게 움직이실 거를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서울 여기 가격의 추이를 보면 전세 가격은 지금 꾸준히 올라가고 있고 매매가랑 다르게 23년부터 24년까지 쭉 꾸준히 매매보다 더 꾸준히 출렁임 없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 8월 이후에 약간 기울기가, 그래도 얘도 전세 가격도 이렇게 가파르게 가다가 약간 소강 상태로 기울기가 약간 줄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매물이 너무 없거나 수요가 많이 줄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의 감소폭이 더 크다라고 하면 다시금 전세 가격 상승은 또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 추이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만기에, 전세 만기에 대비하시길 추천을 드리고, 그럼 서울 내에서 8월 이후에 전세가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어디야? 라고 보면 종로구, 강남구, 양천구, 마포구, 영등포구 어때요? 일자리 튼튼한데, 그리고 학군 패턴인데 사람들의 선호도가 좋은 데가 지금 전세 가격 상승이 높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 내에 들어갔을 때도 대장 아파트 입지가 좋은데 사람들의 트렌드, 선호도가 높은 곳 위주로 전세 가격이 높게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고, 노원구는 매매 움직임은 조금 뒤처질 수 있으나 전세에 대한 실수요는 탄탄한 편이라서 전세 가격 상승률은 크게 나타나고 있는 편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1월 1일부터 최근까지 그러면 전세가 상승률 가장 높은데 누구야? 라고 하면 지금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가 지금 1, 2,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1년 동안의 전세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데보다는 그래도 거기보다는 상대적으로 가성비 있게 거주를 하면서 직주 근접으로 인프라라던가 좋은 입지를 누리면서 거주할 수 있는 지역과 단지들의 전세가 상승률이 좀 높았다라는 거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지역 위주로
그리고 지금 강남보다는 강북에 있는 지역들의 전세가 상승률이 높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알아봤고, 지금 추석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현장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후에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흘러갈 수 있는지, 그렇다고 한다면 내 집 마련을 고민하거나 전세 만기가 다가와서 전세를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액션을 취하고 어떤 가이드를 가져가면 좋겠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이 영상을 들으시고 혹시 나는 이런 게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 댓글에 들었으면 하는 주제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남겨주시면 좋아요 많이 받은 순으로의 컨텐츠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 다음 주제를 준비해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